3.3절 논리 게이트. 여기에서는 논리 게이트의 동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관례를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논리 게이트에 대한 기호와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논리 게이트라는 것은 논리 신호가 통과하는 문이란 뜻입니다. 이 게이트가 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동작이 있으니까 세 가지 기본 동작에 대한 기호는 and, or와 not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앞이 꽉 막혀 있는 게 and, 여기가 입력 신호고 여기가 출력 신호죠. 그 다음에 or와 게이트는 앞을 약간 동그랗게 그려서 or와, 그 다음에 not은 삼각형 뒤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입력 신호가 반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세 가지 논리 게이트 기호입니다. 이 세 가지 그 게이트의 입출력을 파형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파형, 신호의 모양이죠. 신호의 모양. 신호의 모양에서 낮고 높음이 있죠. X 신호가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는데, 지금 이쪽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y 값은 여기서 0이고 여기가 1이 됐다가 다시 또 0이 됐다가 1이 됐다 0이 되는 이런 모양이죠. 지금 X 신호하고 Y 신호가 둘 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출력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AND 게이트는 이게 둘 다 1일 때 여기가 1이죠. 둘 다 1일 때 1인데 이 신호의 모양을 보면 이 로우 쪽이 0이고 요 하이가 1에 해당돼요. 여기도 0이고 여기가 하이가 1이죠. 1. 하이가 1입니다. 그러면 둘 다 1인 구간은 지금 보면은 요 부분, 요렇게 봤을 때 요 부분이 둘 다 1이죠. 여기는 0, 0이고 여기는 0, 1이고 여기는 1, 1이고 여기는 0하고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둘 다 1인 부분이니까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 이렇게 됩니다.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 여기는 둘 다 1인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 여기까지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고 나머지는 0 이런 모양의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 신호는 이렇게 전압의 높고 낮음으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진수로 해석할 때 0, 요 부분은 1, 여기는 0, 요 부분은 1, 여기는 0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OR 게이트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입력 신호는 똑같은데요. 이 두 가지 입력 신호가 똑같은데 보면은 요 부분하고 여기는 X가 1인 부분이고 요만큼은 Y가 1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OR을 해서 이 부분이 모두 다 X 또는 Y가 1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X와 Y의 출력 파형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NOT 게이트는 X 입력 하나만 쓰니까 X 신호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갔다고 보면은 이 출력은 X 바니까 이거는 이 값이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리 게이트의 모양하고 이것을 파형으로 봤을 때의 출력 신호를 이렇게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로에서는 전파 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 신호가 인가되고 나서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입력 신호가 변함에 따라서 출력 신호가 변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신호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AND 게이트의 파형인데요. 이게 X 신호고 여기가 Y 신호라고 했을 때 출력은 X and Y의 모양은 둘 다 1인 구간이 요만큼이니까 여기서만 1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X1, Y가 1이 되자마자 이렇게 1이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약간의 지연 시간이 생깁니다. 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 델타만큼 지연 시간이 생겨서 출력이 변하는 시간이 요만큼 늦어지는 거죠. 요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또 끝나는 시간도 요만큼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파 시간, propagation delay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시간이 1나노세크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은 이런 전파 지연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값만 생각할 때는 이 값을 0이라고 생각하고 전파 시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고려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력 신호가 결정된 시간이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죠. 입력 신호가 결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안정된 출력이 나올 때까지는 요 델타만큼, 여기 보면 요만큼 요 델타만큼 지연이 일어난 다음에 출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아주 미세하게 시간을 나노세크 단위로 봤을 때 이런 지연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회로를 해석할 때는 델타가 없다, 이 부분이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회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제 회로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원 공급하고 팬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트랜지스터로 만든 엔드 게이트 회로예요. 이게 엔드 게이트 회로인데, 이거는 이제 전원이 여기 들어가죠. 전원이 있고 여기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입력 신호를 보고 이 전원을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따질 때는 이 전원이랑 접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시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 전원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리 값을 따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팬아웃 개념이 있는데, 이게 트랜지스터 출력이죠. 이게 트랜지스터 출력인데, 이 신호가 다음 단에 게이트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에 이 그림처럼 이 출력이 다음 단에 입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한 군데로 들어갈 때랑 두 군데로 들어갈 때랑 보면은 이 신호의 세기가 반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갈라지는 모양이 마치 부채살 갈라지듯이 하기 때문에 이제 팬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팬아웃이 몇 개냐? 팬아웃이 많아질수록 여기서 나가는 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팬아웃이 10개면 여기 힘이 10분의 1로 약해지게 되겠죠. 근데 실제 회로에서는 이 전력이 이 회로 입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호가 약하면 여기 들어오는 0, 1이라는 신호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 게이트가 입력 값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게이트 출력 하나가 공급할 수 있는 입력 신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팬아웃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팬아웃 개수가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이 신호 하나를 8개 이상 구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실제 반도체 설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만 논리로만 따질 때는 이것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아웃도 무시하고 전원 공급도 무시하고 또 앞에서 봤던 타임 딜레이, 시간 딜레이도 무시하고 순수하게 논리값만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려할 것은 정논리와 부논리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0과 1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요. 보통은 이 신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평상시 상태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와서 알람이 켜진다 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있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0이라고 보고, 이때가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0이라고 보고, 이게 평상시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를 1로 보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을 때 1, 이렇게 하는 것을 정론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정론리로 해석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계할 때는 정론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값은 0, 이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고 평상시 상태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1이라는 값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론리, 포지티브 로직이라고 하고요.
근데 거꾸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걸 분원리라고 하는데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평상시 상태가 1입니다. 평상시 상태가 1.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1인 거고, 도둑이 들어와서 알람을 켜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일 때가 이때는 중요한 거예요. 0일 때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분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논리일 때는 신호 이름에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질 않아요. 그냥 알람 이렇게 신호 이름을 쓰는데, 분원리일 때는 알람 앞에 이렇게 슬래시를 걷죠. 슬래시를 긋거나 아니면 위에다 이렇게 바를 쭉 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슬래시를 붙이거나 앞에다가 슬래시 붙이기 좀 어려운 경우에 마이너스라고 붙이기도 하고 위에다 바라고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이름 자체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추가해서 이 신호가 분원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컨벤션이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논리, 분원리 개념은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에다가 따로따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입력 신호를 정논리로 쓸 수도 있고 분원리로 쓸 수도 있고, 출력 신호를 정논리로 쓸 수도 있고 분원리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네 가지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입력 신호를 정논리로 쓸지 분원리로 쓸지, 출력 신호를 정논리로 쓸지 분원리로 쓸지, 이거를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람은 이 정논리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한데, 회로는 이렇게 분원리로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 게이트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리 게이트는 논리 신호가 통과하는 문이라 그랬죠. 논리 신호가 통과하는 문이란 뜻인데, 입력 신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는 제어선으로 쓰고 다른 하나는 신호선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어선은 이게 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을 열지 닫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신호선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려는 신호입니다. 이걸 엔드 게이트인데, 엔드 게이트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둘 다 1일 때만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제어선, 신호선 개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어선의 값이 이렇게 이제 인가가 되고 신호선에 이런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어선이 0일 때는 뭐 신호선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죠. 그러니까 항상 출력이 0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계속 0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계속 0이 되고요. 근데 제어선이 1일 때, 제어선이 이렇게 1일 때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죠. 이 신호선이 0이면 0이고 1이면 1입니다. 이게 제어선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제어선이 0일 때는 신호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제어선이 1일 때는 신호가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제어선이 0일 때는 이 신호선이 통과를 못했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어선이 1일 때는 이 신호선이 그대로 통과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어선으로 이 신호선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엔드 게이트가 1일 때 문을 열고, 제어선이 1일 때 이 게이트 문을 열고 0일 때 이 게이트 문을 닫은 그런 형태의 신호 제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논리 게이트의 기호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AND와 NOT 이렇게 배웠는데,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된 것은, 이건 신호가 전달되는 걸 뜻하고요. 입력 신호가 출력으로 전달한다 라는 것을 뜻하고, 이 작은 동그라미는 우리가 뒤에 붙는 것, NOT 게이트만 봤는데, 이거는 신호 앞에도 붙을 수도 있고 뒤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호를 뒤집는다, 신호를 부정한다, 낫의 의미가 있습니다. 낫의 의미가 있고요. 앞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 앞으로 꽉 막혀 있는 거는 입력 신호들이 모두란 뜻이죠. AND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OR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런 기호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논리 게이트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입력 신호가 X, Y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진가표입니다. 진가표인데 이건 AND 게이트죠.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둘 다 1일 때만 1이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ND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을 기준으로 보면은 AND 게이트인데 0을 기준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분원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요게 오화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출력이 0이다 이런 모양이죠. 여기가 동그라미 버블이 값을 뒤집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출력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오화 게이트 모양이 됩니다. AND 게이트 뒤에다가 이렇게 NOT 게이트를 붙인 것을 N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NAND는 AND NOT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값이 이렇게 반전이 되죠. 여기 요 AND 한 것을 NOT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둘 다 1일 때만 0이다. 둘 다 1일 때만 0이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0이다. 이런 모양이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1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동작하는 건데도 정논리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분원리로 해석을 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화 게이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화 게이트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입니다. 이 게이트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둘 다 0일 때만 0입니다.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경우는 1이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분원리가 되겠죠. 둘 다 0일 때만 이게 AND죠. 둘 다 0일 때만 출력이 0이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분원리로 해석할 때는 이런 AND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오화 게이트 뒤에 NOT을 추가한 것을 NOR 게이트라고 합니다. 오화의 NOT입니다. 오화의 NOT. 그래서 이거는 이 출력을 반대로 뒤집은 거죠. 이 출력을 반대로 뒤집었는데 둘 다 00일 때만 1입니다. 둘 다 00일 때만 1 또는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0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0이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0이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0을 기준으로 볼 때는 둘 다 0일 때만 1이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게이트가 모두 다 가표는 이 모양이지만 입력 신호를 정논리로 해석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0이 되는 것이고 입력 신호를 분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둘 다 0일 때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XOR 게이트입니다. XOR 게이트는 여기 보면은 입력값이 다르면 1이죠. 이렇게 입력값이 같을 땐 0입니다. 이게 XOR 게이트고 논리식은 이렇게 더하기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림은 앞에 오화 모양을 두 개를 중첩해서 그립니다. 이게 XOR, 익스클루시브 오화죠. 익스클루시브를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배타라는 거는 서로 배척한다라는 거니까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XOR라고 하고 요 뒤에 NOT 게이트를 추가한 거를 익스클루시브 노아, 배타적 노아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출력이 요 값의 반대죠. 요 값의 반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력값이 2개일 때고 입력값이 3개 이상일 때 입력값이 3개 이상일 때는 입력 신호의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출력이 1이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입력 신호가 3개 이상일 때는 입력 신호 중에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입력 신호가 하나인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배웠던 NOT 게이트죠. NOT 게이트는 입력 X가 들어가면 X바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 모양은 신호의 전달을 나타내고 동그라미는 신호가 반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NOT 게이트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입력이 X바가 들어가면 출력 X가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입력 신호를 정논리 X가 1일 때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요건 x의 값이 0일 때, x가 0일 때가 중요해서 0일 때 출력이 1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거죠. 그리고 요 동그라미가 없는 신호를 버퍼라고 합니다. 이거는 x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전기적으로 보면은 이 신호가 입력 신호를 보고 전원으로부터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한 신호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자체를 세기가 약한 신호가 센 신호로 만든다. 입력 신호를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력이 2개짜리만 생각을 했는데 입력이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임의 개수의 게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는 이 세 가지가 1일 때 1인 거죠. 셋 다 1일 때 1. NAND 게이트는 셋 다 1이면 0이죠. 셋 다 1이면 0. OR 게이트는 셋 중에 하나가 1일 때 1이죠. 셋 중에 하나가 1일 때 1. NOR 게이트는 셋 중에 하나가 1이면 0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 1이면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이것은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1이다 그랬죠. 이건 입력 중에 값이 1인 것이 홀수이면 출력이 1인 이런 회로를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는 반대니까 입력 중에 1의 개수가 홀수이면 출력은 0이 됩니다. 예제 3의 8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력이 3개인 엑소 OR 게이트의 출력을 구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게 진가표입니다. 진가표. 입력에 X, Y, G 3개가 있죠. 출력은 X, O와 익스클루시브 O와 Y 익스클루시브 O와 G고요. 여기는 이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출력이 1이니까 홀수인 것만 찾아서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1이 하나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도 1이 하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이 짝수고요. 1이 하나니까 여기 1이죠. 1이 짝수고 1이 짝수고 여기는 1이 3개죠. 그러니까 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이런 회로가 이런 진가표를 갖고 있는 회로가 이런 세 입력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상태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게이트는 출력이 0하고 1이죠. 0하고 1, 0하고 1 이렇게 해서 상태가 2개입니다. 게이트의 출력 값은 0하고 1 상태가 2개인데 이 세 상태라는 것은 세 번째 G라는 상태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G라는 것은 전자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 쓰는 기호인데요. 그래서 G 상태를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에요.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인데 이 값이 높으면 전기가 아예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임피던스라는 의미는 전기가 통하지 못한다. 전기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기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물리적으로는 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선이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 상태를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합니다. 선이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상태 버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건 정논리죠. 정논리 세 상태 버퍼. 이게 요 C가 컨트롤이라는 의미로 제어 신호입니다. 제어 신호. 그래서 이 값이 0이면은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X하고 Y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의 값이 이게 그 하이 임피던스죠. 이 부분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아서 이 신호가 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끊어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가 0일 때는 이게 끊어져 있는 거고 이게 상태 하나죠. C가 1일 때는 이게 버퍼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X가 0이면 0이고 X가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Y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상태. 이게 C가 1일 때입니다. 이 제어 신호가 1일 때. 이 값이 1일 때는 연결된 것이고 이 값이 0일 때는 끊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상태, 이게 0 또는 1 상태가 두 개죠. 그래서 합쳐서
상태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회로를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세 상태 버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버스 만들 때 시스템 버스라는 게 있었죠. 컴퓨터 구성 요소 간에 선을 연결하는 경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로를 버스라고 하는데, 이 버스 만들 때 이 세 상태 버퍼를 쓸 겁니다. 그런데 세 상태 버퍼는 이렇게 정논리 세 상태 버퍼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버퍼가 아니라 낫 게이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일 때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그 하이 임피던스 상태고, 이게 1일 때는 X 값이 뒤집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원리 세 상태 버퍼라서, 여기가 제어 신호가 분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1이면 끊어져 있는 거고, 0이면 연결된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분원리 세 상태 버퍼인데, 또 낫 게이트니까, 이 값이 1이면 끊어져 있는 거죠. 1이면 끊어져 있는 거고, 이 값이 0이면은 이 신호가 낫 게이트로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정논리가 생각하기 쉬우니까, 정논리 세 상태 버퍼도 있고, 버퍼 대신에 낫 게이트를 쓴 것도 있고, 또 제어 신호가 분원리인 것도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이 좀 길었는데요. 3.3절이 좀 길었죠.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논리 게이트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0, 1이라는 이 논리 값을 이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하드웨어로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논리 회로의 동작을 나타나기 위해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씁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이쪽 이 X축,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이고, 값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0과 1을 이렇게 전압 레벨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해석할 때 정논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분원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이 정논리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0이고 사건이 발생하는 걸 1로 생각하는 게 정논리인데, 구현하기에 따라서 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값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원리라고 합니다. 논리 게이트의 종류는 기본이 AND와 NOT이었죠. 그 외에 이제 XOR 게이트, XOR 게이트는 입력 값이 다르면 1, 같으면 0이라 그랬고, 입력 값이 3개 이상일 때는 입력 값의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출력이 1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에 다 낫 게이트를 하나 붙인 형태가 있죠. 낫 게이트를 붙인 형태가 있고요. NAND, NO와 XNO와 이 낫은 2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버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상태 버퍼를 소개했는데, 출력 값이 0, 1, 그리고 제어 신호 값에 따라서 하이 임피던스라는 상태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는 입력과 출력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버스를 만들 때, 시스템 버스를 만들 때 세 상태 버퍼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3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